CBS 라디오 박종현 파생부 2부를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 현안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게요. 뭐 당내 현안뿐만 아니라 국회가 그냥 연일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안부터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조국혁신당과 통합하고 싶다. 이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네, 의원님 또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미리 충분한 조율이나 교감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예, 합당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중차대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러니 아마 조국 대표하고 오랜 기간 여러 이야기를 나눠온 결과로 오늘 제안하고 그 예. 직후에 바로 조국 대표가 화답하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좀 그 사전에 예. 좀 교감되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요. 예, 물론 이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 상당수도 의원총회에서 예.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좀 있었고 예. 또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분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안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도 마땅히 이제 대표가 오늘 바로 이 시점에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저희 내부도 이제 논의를 좀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우선 이 시점, 타이밍과 그다음에 이 절차의 문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 연두 기자회견 참 멋지게 탁월하게 잘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건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언론사들 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어제 내란과 관련된 첫 공식 재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란의 이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 5천이 맞습니다. 장중 돌파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주 시기인데 갑자기 빅 이슈가 예. 이런 것들 다 덮는 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왜 굳이 오늘 이런 걸 발표했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방선거 전에 굳이 해야 되냐? 저는 아하. 혁신당과 민주당이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게 가치와 노선이 비슷하면 같이 가야지 네. 어떤 특정인 중심의 정당은 그건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점에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언젠가는 통합돼야 된다, 합당돼야 된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시점이 하필이면 또 지방선거 전이냐. 전이냐.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지만 이럴 때는 최대한 변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통합 과정에서 혹시나 뭐 나눠먹기라든가 예.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이합집산의 과정 때문에 혹시 이제 우리 국민들과 특히 중도층이 등을 네. 돌리면 어떻게 하나 예. 하는 오해가 한편에서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해도 될 텐데 아하.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의 문제와 절차적으로는 오늘 최고위원들도 발표 30분 전에 갑자기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당의 명운을 결정할 만큼의 중요한 일인데 사전에 좀 당 지도부나 의원들한테는 이걸 예. 좀 제안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그 생략되어서 되게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워낙 또 이제 당에서도 논란 문제 제기가 많고 의원님들 반대 입장이시니까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거고 당연히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그리고 당원들의 전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원 단계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 전당원 투표도 한다는 거잖아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이제 당의 길이 결정될 것이다. 당원 주권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럼 이게 전당원 투표로 진행이 되겠네요. 이후에 조국혁신당도 당무위원회와 예.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던 것처럼 예, 예. 저희들도 당연히 이건 당헌에 아마 규정돼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합당과 관련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 당규에 따라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 텐데요. 예. 저희가 이제 드린 말씀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다. 예, 문제는 이제 왜 오늘 시점에 예. 대표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냐를 지금 우려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글쎄 이제 이 통합 합당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집 작은 집의 경우인데 예. 크게 뭐 생각과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 물론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세빙선 얘기하고 예. 좀 더 우리보다는 좀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려고 예.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을 테고 음. 그때 이재명 후보가 또 조국혁신당과 예. 어떤 저희가 정책 뭐 예. 협약 같은 걸 그때 맞아요. 맺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교도단체의 기준을 완화하자 이런 어떤 그 맞아요. 논의도 있었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 연장선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예. 다만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그게 지론이다 통합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예.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오랜 지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젠가는 함께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 그 발표 방법 시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만 해도 의원님 포함해서 한 민주당에서 한 20명 정도, 20명 남짓한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직접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당원 투표 절차를 가게 되면 혹시 좀 부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의총에서도 오늘 관련된 발언이 한 4분 정도 했고 그중에 반반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갑작스러운 제안이기 때문에 예. 좀 그 느닷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시점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득실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예. 향후에. 예. 그래서 방향은 장차 그게 언젠가 합당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하는 것이 맞느냐. 예. 이제는 이 절차와 시점 문제를 떠나서 득실의 이제 논쟁으로 좀 가겠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좀 서로 의견이 현재로서는 팽팽해 보이거나 또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예. 또 조정의 과정은 있어 보이고 예.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당무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함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래요. 또 이 의중은 무엇인지 이걸 또 서로들 좀 봐가면서 예. 또 당내 논의가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평론가들이 이제 말씀하는 거는 며칠 전에 이제 정청래 대표랑 대통령이 또 만나서 같이 식사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반명입니까? 하고 농담 반 진담 농담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난 친명이고 친청와대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후에 또 갑자기 전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어떤 대통령의 약간 농담 섞인 말씀에 혹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결정이 확 갑자기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추측의 세간에 그냥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당과 당의 합당이 예. 그렇게 대통령 말씀의 한마디 또는 뭐 어떤 본인의 지금의 어떤 입지를 좀 더 이렇게 뭐 좀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 용도로 이렇게 쓸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도 오랜 지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문제는 그걸 이제 대표가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아마 당내 충분한 이제 토론들이 시작될 겁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걱정은 이런 거죠. 지방선거를 놓고 봤을 때 호남에서는 주로 좀 경쟁한다. 나머지는 좀 뭐 예를 들어서 좀 단일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호남도 사실 우리 민주당도 좀 더 개혁 개선을 해야 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경쟁하는 거 그게 꼭 나쁜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단일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인물군이 풍부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호남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방선거 끝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논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보거든요. 후가 났다. 시기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합당은 동의하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얘기를 꺼냈다가 의견이 팽팽해가지고 만약 뭐 예를 들어서 결정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지연된다든가 하면 더 오히려 후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우려되는 것이죠. 하긴 3개월 후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다는 건데. 뭐 예비후보 등록은 당장 2월 3일부터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뭐 지방선거 국면에 다 들어섰다 봐야 됩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거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다. 오픈은 못하지만 공개는 못하지만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다. 이 정도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혼자 결정한 건 누구랑 결정한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또는 정부 관계자들하고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이렇게 교감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소통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했으니 그
지론을 어떻게 또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네.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소위 시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전에 이게 한번 추진해 볼까 하면 그 이후로 미룰까 고민도 당연히 당대표라면 하셨을 법해요. 예, 그런 예. 지론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나 몰라 하겠습니까? 예. 여당의 대표가. 대표로서. 그러니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하다가 아마 최근에 이제 뭔가 진전 속도가 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픈한 제안한 건데 저는 그래도 좀 이걸 물론 옛날 1인 총재 시절에는 네. 제왕제 총재 시절에는 그냥 딱 당대표가 결정하고 통보해서 다 따라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완전 민주정당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이 결정도 제안도 결정 아닙니까? 예. 공개적인. 그러니까 예. 그런 과정에 대한 당내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좀 더 충분히 보장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통령실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예. 어떤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히 숙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예. 지금은 제왕적 총재 시절도 아닌데 좀 잘못된 시기였다라는 말씀이죠. 자, 다른 이슈를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5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5천을 달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총괄하는 예, 본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123대 국정과제를 정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 이건 이제 대통령 공약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최종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네. 그로부터 한 5, 6개월 만에 이 목표가 달성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요인이 그냥 조기 달성 있을까요?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코리아 리스크 디스카운트. 그렇죠. 있고. 예, 그 얘기를 몇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안보와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오너들의 그런 주가 조작 등과 같은 그런 문제들.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매우 크다 예.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내란 첫 재판 결과가 나온 것처럼 예. 이런 정책 리스크 예. 이렇게 이제 그 이런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정치 리스크를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해소되는 과정이 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5,000비를 찍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확실하게 해소되면서 시장이 건전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미회담도 트럼프는 계속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지난번처럼 뭐 전쟁 가능성 이런 거 지금 별로 느껴지지 않죠. 예.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많이 해결됐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실용적으로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도 저희가 2차례 상법 개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사들의 충실 의무 확대하고 또 전자주총이라든가 투표제 이런 것도 저희가 제도화하고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또 상법 개정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성신호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내란 계엄으로 있었던 그 정치적 불확실성들이 제거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니까 저는 이게 시장만큼 시장과 자본만큼 사실은 정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투영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서 총합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어서 이제 5천 주가가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본 체력 펀더먼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또 주가로 반영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 그럼 이게 5천 돌파했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뭐 전문가들 중에는 막 7천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벌써 진짜요? 예, 사실은 뭐 KB 증권 포함해서 사실은 한 달 전에 5천 올해 찔 거라고 전망한 게 있었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 하여튼 그동안 저평가됐던 우리 국내 주식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이게 또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또 개미 투자자들도 많은 또 수혜를 입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이 이제 재정경제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네, 이분 이제 청문회 내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하기로 했다가 예.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쪽에서 보이콧해가지고 연기됐는데 다행히 어제 대통령께서
좀 국민 앞에서 그래도 소명의 검증 기회는 받고. 예.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다행히 여야 간사가 합의돼서 내일 합니다. 의원님이 모두 발언하실 때 청문회 운영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라고 네. 강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니 어떤 부분을 크게 분노하셨던 겁니까?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예, 예. 그래서 위원장이 직접 국민의힘 소속인데 사회를 봐가면서까지 의결했던 게 예.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한 합의를 거예요. 건데. 그런데 자료가 제출이 부실하다고 아예 열질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합의를 파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은 후보자 장관을 음. 지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에다가 검증을 요구하잖아요. 국회는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 앞에 제대로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후보자는 거기에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히 답변할 또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예.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회가 검증을 해야 될 곳인데 예. 검증을 하겠다고 아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랑 함께 합의해서 의결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못 하겠다고 하느냐 해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이따위로 운영하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의원님 그 장면 많이 주목들 하셨고 네. 드디어 이제 내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민주당도 무조건 뭐 통과시키겠다 강행 이념 입장이 아니라 검증 제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자 관련해서 네. 대통령이 국민 통합 또는 탕평 차원에서 인사한 거 정말 잘하신 거잖아요. 예. 실용적으로 뭐 여건 야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쓰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 인사도 써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이라고 무조건 감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든 여당 의원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소영 의원도 같은 마음으로 질문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도 이제 검증위원으로 질문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의원님은 핵심적으로 여쭤보시죠. 당초 검증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이 본인이 워낙 보수적인 예. 재정 건정론자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확장 재정 관련된 의견이라든가 또는 이 내란겸 관련해 가지고 1년 동안 그렇죠. 두둔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장관 되려고 이제 반성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모르겠다 싶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하다가 지금 이제 워낙 많은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우리 국민 정서에 가장 반하는 청약 문제와 아파트 청약. 인턴 지원에 대한 이 막말 그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미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후보자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은 후보자 입장 들어봐야 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예.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확고하게 갖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예.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자. 본인이 제대로 그것을 해명하고 그 문턱을 넘으면 기회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얻지 못하겠죠. 대통령의 마음도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참 어려운 문제다. 예.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소명하는지 봐라. 본인은 기회를 줬다 충분히. 그러나 일단 그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한편에서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 본인이 내일 청문회를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서 제대로 해명을 해라. 그렇지 못하면 여당이라고 우리도 동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나오셔라 라는 말씀. 자, 국민의힘 장노혁 당대표 오늘 단식 풀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깜짝 등장했습니다. 네네.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명분으로 단식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국민들의 관심도 없었어요. 예. 결국은 자기 내부의 목표, 즉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권으로 내부의 갈등이 너무 커지니까 예. 또 신천지 문제가 자기 당과 연루되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명분 없이 들어간 단식이에요. 예. 그런데 8일 해놓고 사실 저도 내란기금 때 일주일 단식해봤거든요. 그것도 노상에서. 아, 예. 근데 8일 단식해놓고 이제 뭐 몸 안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출구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무슨 뭐 대통령이 전화 안 하냐 또는 뭐 정무수석이 방문 안 하냐 또는 여당 대표라도 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걸 왜 본인이 어질러 놓고 우리들을 치우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위 국정농단으로 탄핵까지 됐던 전직 대통령을 끌어다가 출구를 찾은 거 아닙니까? 예. 참으로 좀 어설프기도 하고 정치력이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 또 한편에서는 좀 너무나 좀 구차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뭐 청와대에서도 병문안 관련해서 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문제 조금 더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보시고. 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만나고 있는데, 자, 우리 의원님이 미래 서울의 비전이 담긴 책
서울을 그리다라는 책도 내셨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제가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 서울을 그리다라는 책을 낸 것인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까지 예.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가장 먼저 삼선원으로 또 서울지역원으로 공개 지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캠프를 짜고 후보가 되어서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선 패배하고 나서는 당대표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춰봤고 그래서 그 모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탄압을 이겨냈고 예. 또 대통령 되고 나서는 제가 이제 5개년 국정계획을 총괄하는 분과장으로 또 정부조직 개편 팀장으로 일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대통령과 호흡을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이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아하.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서울도 이제는 좀 제대로 그래야겠다, 바꿔야겠다는 예.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았고요. 서울 문제는 무엇보다 저는 시민들은 불안정하고 불평등하다. 도시는 불균형적이다. 예. 이 3부를 해소하지 않으면 서울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으로 풀 수 있는지를 그 책에다 담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했고요. 예. 거기에는 가령 뭐 주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복지 문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행정 혁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담았고요. 서울을 뉴욕을 바로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아하. 아시아에서 북경이나 도쿄나 싱가포르나 이런 것을 능가하는 그런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특히 경제 분야와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군요. 이런 내용이 거기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 박헌군의 서울을 그리다. 자, 의원님의 서울시장이 되시면 박헌군의 서울은 어떤 서울입니까? 저는 말 그대로 사람이 가장 존중받는 도시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는 도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첨단 기술과 혁신이 활력 넘치는 그런 도시 예. 만들고 싶거든요.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조선시대 한성판윤 이래 가장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딱히 뭘 했다는 게 기억이 안 나요. 많이 하셨다. 예, 오래 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더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시민 없는 시정을 펼쳤습니다. 시장 위한 행정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시정의 가장 중심, 우선에다 두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지금 빚도 특히 2021년 다시 삼선 시작돼 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4년 가까이 4, 5년 가까이에 7.9조가 늘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엄청 서울시도 채무를 많이 안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전시행정하느라고 그런 돈들을 많이 써댄 거죠.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알다시피 명태균 게이트로 이제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재판을 받고 해야 되는 처지예요. 예. 언제 또 시장직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미 한번 시장직을 던졌던 분인데 또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우리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긴다라고 아하. 확신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누가 더 시장 감이냐 이걸 가지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 강점이 저는 있다 생각해요. 아하. 가령 품격과 안정감을 누가 더 갖고 있냐. 특히 경륜과 체급이 이렇게 원내대표 해보고 국정 전체 총괄 기획해보고 국회 예결위원장 해보고 그러면서도 그런 이제 경륜과 체급이 저는 다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중요한 일로 그렇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사람이 과연 있느냐. 예. 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증된 사람을 시장 후보로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판단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더구나 제가 이제 당의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을 맡아서 예. 진짜 갈등 현장 많이 누볐습니다. 여기 바로 밀집위원회. 옆에 있는 이 파인텍 426일 고공농성도 아, 맞아요. 제가 그때 해결했잖아요. 예. 510일 전주에 있는 세계 최장수 이 택시 기사의 고공농성도 제가 직접 크레인 타고 올라가고 설득하고서 예.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갈등 현장을 누비면서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겨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시민의 삶을 살피는 시정에 전면적으로 녹여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정원호 구청장,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만만치 않은 또 도전자들이 그렇습니다. 있으신데 당내 경선을 또 통과하시는 보관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자기 장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한 번 더 있을 거고요. 예. 해초를 들어주실 예.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힘 실어주자가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의 특성과 각 후보의 자질 때문에 이제 나머지 결정될 텐데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서울 시민이 원하는 품격 있는
서울시장 후보감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시정을 안정감 있게 끌어가야죠. 성과를 유능하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갑자기 이제 대통령 칭찬 한마디로 확 또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예, 예. 물론 부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도 섭섭하십니까? 예, 지난 한 4, 5년 준비를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늦게 결심하고 뛰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제 장점 가지고 선거 치르겠다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아무래도 의정활동 같이 하거나 정치활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과연 시장을 맡았을 때 진짜 잘할 것 같냐, 누가 진짜 시장감이냐 물었을 때 제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의원들이 뽑은 일이. 예, 뭐 제가 원내대표 단박이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어떤 심성을 갖고 있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고 시민을 섬길 때 일을 풀어나갈 때 어떤 역량을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예. 향후 이제 무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선 무대가 열리면 역동적으로 경선해서 흥행을 일으키면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잘 준비되어 있는지, 예. 누가 시민을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 강점을 제가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는데 열정이 느껴지셔서 또 본선 가시면 또 굉장히 좋은 경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20초 남았거든요. 네. 우리 서울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듣겠습니다. 서울이 1000만 도시가 이제 930만 예.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됐습니다. 예. 1인 2인 가구가 이제는 68, 9%까지 차지했습니다. 매우 유익이기도 합니다. 예. 더구나 이제는 특별 행정시들도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것과 경쟁도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회로 세계의 어떤 굴지의 도시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검증되고 안정된 그리고 시민이 생각하는 품격이 있는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시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런 후보가 바로 박홍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